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점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제가 언급해드렸던 갭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은 더 가야 한다 밑으로 말이죠.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의견 나눠보시죠. 네, 송도 아파트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입니다. 109에 있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아파트 선정 기준은 한 주간 동안에 실거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또 실수요 시장 그 수요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아파트를 선정을 했고요. 이 그린워크 3차 그리고 이거 509 같은 경우는 두 아파트나 선정이 됐어요.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하고 에드폴의 프루지오. 이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그리고 전월세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정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이 호반 서밋 아파트. 이제 2월 22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가장 거래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권 거래 상태입니다. 아직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 호반 서밋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로 전세, 월세, 매매 또 매매도 있었는데 이런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소개해드리고자 골랐습니다. 역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타운 아파트가 매매가 있었고 호반 서밋에도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단지들은 그런 기준으로 선정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9 그린워크 3차 아파트입니다. 그린워크는 지난번 전주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건 좀 빼고요. 이 아파트가 요즘 최근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동안 109에서 가장 급락을 했다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린워크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1월 달에 7억이야, 즉 6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래 이후에는 그린워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7억 이상의 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억 5천 정도까지도 부르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어쨌든 6억 8천 찍고 그 이후에 급매가 사라진 이후에는 7억 이상 호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또 상대적으로 또 애매한 게 109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가가 많고 이래서 여기는 전세가 가장 늦게 빠진다, 가장 탄탄하다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학원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109 수요가 있어서 요 3억 5천은 조금 낮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실거래가 그렇게 떴으니까 제가 보고는 했고요. 다만 요거보다 조금 위에서 현재 실거래가는 실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요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월세는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캠퍼스 47평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는 509에 있습니다. 보통 2015년에서 18년 그 정도의 조성이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비교적 최신의 단지들이고 또 109와 마찬가지로 학원가라든가 주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젊은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가 2013년 10월에 이제 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오래된 아파트죠. 한 10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주변에 그 509 아파트들의 특징인 이제 59제곱미터라든가 84제곱미터의 그것보다는 좀 큰 우리가 얘기하면 한 40평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보통은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은 보통은 방을 4개까지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들이 40평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전부 3개입니다. 55평은 가야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큰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509에 계신데 좀 방을 크게 쓰시고 싶고 애는 많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도 굉장히 추천될 만합니다. 테크노파크역에서 5분 정도 걸을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는 길에 그 송도 글로벌 파크 그 공원이 또 있고 그 앞에 또 쇼핑몰 단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선호가 되는 그런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들보다 조금 올드하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약간 저렴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가 7억 5천에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47평형이었어요. 너무 싸지 않냐? 근데 네 맞습니다. 금매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되고 나서 요즘은 한 42평형대가 한 8억 정도? 8억 정도 호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역시 금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식은 조금 됐지만 큰 방 선호하시고 역 가까운 데 선호하시고 가족수 많지 않고 그러면 이쪽도 상당히 사실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요가 좀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투자로 사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상당히 좋은 게 역시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됩니다. 평형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갭 투자 3억짜리도 가능한. 그러나 요거보단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괜찮은 아파트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에드폴의 프루지오 25평형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는 부쩍 갭 투자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갭 투자 보통 얼마? 이제 3억 추천하잖아요. 평형이 물론 낮을 때는 조금 작게 가도 괜찮습니다. 한 2억 5천까지 보셔도 좋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송도에 갭 투자를 원하신다면 3억을 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레벨다운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 내외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3억 정도의 갭 투자는 추천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 두 번째로 지난번에 어디 그 베르디움 더 퍼스트 추천해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에드폴의 프루지오 25평형이에요. 이 에드폴의 프루지오도 주로 오늘은 테크노파크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한 워킹으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 호반 베르디움이라든가 뭐 센시티라든가 이런 데보다 조금 많이 한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아파트들 못지않게 주로 이제 베르디움이 17년 그리고 더 센시티가 18년에 준공이 됐다면 여기도 16년에 준공이 된 꽤 근래 아파트입니다. 25평형이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매수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거래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평당 2천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지금 대부분 센시티라든가 베르디움 쪽은 아무래도 평당 2천이 조금 넘는 선에서 매매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또 평형대로 유지는 돼요. 역시 509의 특징상 109와 마찬가지로 전세 수요는 나름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평당 1,000 정도로 받쳐주고 있으면 지금 요 갭이 얼마예요? 25평형인데 2.5억 나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갭 투자의 매력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송도에서 지금 3억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직접 실수요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들 5억 이하로 꽤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4억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갭 투자를 조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호반 서밋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2월 22일 날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거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는 총 7개 동으로 1820세대가 있습니다. 역시 다양한 평수 중에서 대부분이 33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2600세대 가까이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분양가 자체가 이쪽 아파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옵션을 다 넣어도 아파트 같은 경우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은 현재 1억 원 내에서 1억 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밑에가 많습니다. 809 주변 아파트가 현재 인기 있는 뭐 마리나베이 바닷가 쪽은 뭐 여전히 8억 5천 뭐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 단지도 뭐 6억 5천 전에 뭐 조금 낮은 거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편안 같은 경우도 35평 고층 같은 경우는 역시 6억 5천 이상의 호가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호반 서밋의 35평, 그러니까 84 기준으로는 너무 저렴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809 단점이 뭐냐면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정된 그 아파트 오피스텔 총 포함해서 송도에 들어오는 게 한 6천 세대가 넘죠. 그리고 내년에도 뭐 5천 세대 가까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 월세 수요는 역시 조금 아파트가 새 거이지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단지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는 현재 2억 5천 요거를 기준으로 위아래 있습니다. 역시 사자는 밑에 팔자는 위에 뭐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가격은 전반적으로 매매가는 메리트가 있으나 전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캠퍼스타운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1.5룸 약 10평 정도 해요. 그래서 뭐 방에 구분은 없는데 조금 넓은 한 방. 근데 여기가 매매가 1억 8천에 있었습니다. 실거래 떴고요. 근데 여기가 평균 요 1.5룸의 전세가가 1.6억,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갭으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죠? 전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텔도 집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용이잖아요. 그 업무시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입을 하고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세대 2주택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호반서밋 오피스텔입니다. 이 호반서밋 오피스텔은 74 타입과 84 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84는 거의 없고 일단 대부분은 74 스타일입니다. 73은 평형으로 약 30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프리미엄은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가 2억 6천에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선에서 지금 이 호가는 맺어지고 있고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꽤 괜찮다.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많이 돼 있고요. 사자도 많다고요. 그리고 전세 수요, 월세 수요도 역시 꾸준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새 오피스텔 들어가서 1년 살고 뭐 2년 살고 이러면서 자꾸 옮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전세는 지금 한 1억 8천 정도 그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어제도 꽤 많은 거래를 봤는데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요 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 100만 원, 11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위원회의 그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금융부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그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중 부동산 관련 내용. 그래서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 그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뭐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그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나누잖아요. 그 뭐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규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지역. 근데 현재는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에는 이제 40%를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9억 원을 넘으면 20%를 대출을 해줬었어요. 물론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50%로 전부 일원화가 됐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냥 50%로 다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이전에는 15억을 넘으면 대출이 이제
안 됐어요. 전혀. 빵 퍼센트였어요. 이런 거 9억 원을 초과해서 20%인데도 불구하고 15억을 넘으면 빵 퍼센트였는데 그 사람도 대출은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이렇게 됐었어요. 9억 원이나 50%, 이제 9억 원 초과는 30%를 대출을 해줬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역시 대출이 금지였고 비규제 지역은 70%였는데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한테도 이 주택담보를 3월부터 허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얼마? 빵 퍼센트.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얘네한테도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이미 60%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계부채 및 그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을 추가로 이제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한테 하냐면 이제 무주택자들. 원래 무주택자들은 지금 이번에 50%를 일어나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가계대출이나 기타 상황을 보면서 이 일어난 50%를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70% 이것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그런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임차인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완화한다. 이 부부 합산 1억 초과하고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한해서도 전세 대출을 가능하게 바꾸고요. 2019년 이 부동산 대책, 12, 19, 16 부동산 대책으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그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사람들은 전세금 대출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아예 그냥 전세금 그 대출 받은 거 회수도 됐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이상 아파트를 3억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그 2020년 6.17 대책이 또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시 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갭 투자하려고 막 지금 자기 있는 집 말고 또 대출 받을까봐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 보고 내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주의 한 뉴스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1.3 대책 이후에는 상당히 시장은 안정이 됐습니다. 금매가 분명히 사라졌고요. 사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문의도 많고요. 옆 사람들은 거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갭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또 실수요 대출받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살려는 사람들은 괜찮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조건이 좋아지고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습니다. 흐름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너무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되 저는 어디까지나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세를 알려드리고 시황이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알람까지 설정하셔서 유튜브 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송도 시세 한층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